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2020년 7월 10일 백선엽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선엽의 현충원 안장을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선엽이 친일파인지에 대한 논란을 놓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수 유튜버를 대표하는 지식의 칼의 이홍준과 연세대 교수 류석춘이 운영하는 틀딱TV 등에서 최근에는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에 반박해 보겠습니다. 이홍준과 류석춘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홍준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역사적 사실을 참고하여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사실을 과장하여 설명하였고, 류석춘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되 편협한 관점으로 해석하여 몇 가지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우를 저질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이홍준은 1921년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고 1932년에서 1933년 사이에 한국 독립군이 해체되었고 이후 한국계 독립군 세력은 소멸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항일 독립 운동의 역사에서 1945년 해방 이전까지 무장투쟁과 실력 양성 운동은 단 한 번도 끊긴 적 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일제 식민지 시기 후기에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 조직이었던 한국광복군과 함께 3대 조선인 무장부대로 평가받아왔고, 그만큼 일찍부터 연구되어 실제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칼 영상을 보면 이홍준은 한국민족 문화대백과 사전의 동북항일연군 항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의 참고 논문들 중 하나인 장세윤이 쓴 논문에 의하면 한국 독립군은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 이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한국 독립당에 의해 구성된 군 조직이며, 이홍준이 말한 1921년 자유시 참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 중국에서 활동하던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침략에 맞서기 위해 조선인 무장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는 1938년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고, 만주에서는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 1936년 동북항일연군이 창설됩니다. 따라서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본격적으로 대륙을 침략하면서 이 독립운동 세력이 대륙 내부로 옮겨간 것은 맞지만 이홍준의 말대로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동일항북연군은 중국 공산당 소속이며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된 한인 지도자들이 북한 정권을 수립했다고 말합니다. 이홍준은 이 내용을 통해서 동북항일연군은 독립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북항일연군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사실과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이라는 성격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장세윤이 쓴 논문에 의하면 동북항일연군 가운데 1군과 2군의 한인이 많이 있었고, 김일성이 이끌었던 제3사 병력 대부분도 한인이었고, 특히 2군은 한중연합을 실현한 독립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중국인들도 조선혁명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북항일연군은 대다수의 한인으로 구성되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 항일 무장세력이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이홍준의 논리를 보면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공산주의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느껴지고, 그런 감정 때문에 이성적으로 제대로 된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간단한 정보만 읽고 참고 논문은 읽어보지도 않고 기존에 알고 있던 자신의 지식을 덧붙이거나 편향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 합니다. 대체 이런 사람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요? 이홍준 씨는 미국 MBA를 땄으면 잘 모르는 역사 이야기는 하지 말고 가서 경제 이야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북항일연군이 독립군이라고 하더라도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할 때는 동북항일연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홍준은 1939년부터 일제는 항일 무장 세력을 토벌하였고 1942년 동북항일연군은 와해되어 소련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에 투입된 것은 1943년 2월이므로 백선엽이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같은 논리는 류석춘의 영상에서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백선엽의 인생과 일제 식민지 시기에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에서 했던 활동은 제가 만든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다시 이야기하자면 백선엽은 회고록에서 자신이 동북항일연군과 직접 맞선 일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홍준과 류석춘의 말대로 시간적 순서상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백선엽을 친일파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단순히 일본 제국의 소속 부대인 간도특설대에 소속된 군인이었거나 단순히 동북항일연군을 토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선엽은 1940년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군관학교에 들어가 다시 졸업하였고 일본 제국의 부대에 들어가 장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그런 과거를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런 구체적인 사실과 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징용 등의 강제동원의 형태로 비자발적으로 끌려간 사람과 신분 상승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제의 앞잡이가 된 사람은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홍준과 류석춘은 이런 백선엽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멋대로 이해하여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상 뒷부분에서 이홍준은 김원봉이나 김일성도 독립유공자라며 일제와 싸웠으면 중국 공산당 부대인 팔로군도 영웅이 되냐고 묻습니다. 또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본과 맞서 싸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독립을 위한 노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팔로군은 중국의 독립을 위해서 동북항일연공과 같이 항일한 것은 맞지만 한중연합군의 성격을 가진 동북항일연공과는 다르게 엄연히 중국 공산당에 소속된 중국인의 부대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똑같이 항일했다고 해서 성격과 구성이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분할의 오류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류석춘의 논리 전개 과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류석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외부 커뮤니티의 한 게시물을 공유했는데, 그 내용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군인이 된 것이 친일이라면 전두환 시절의 군인이나 공무원이 된 사람은 독재 부역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세 번째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백선엽을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군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힘에 기대어 성공하려는 기회주의자의 모습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연세대 교수라니 차라리 제가 가르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홍준과 류석춘은 백선엽의 친일파 행위를 왜 없던 것처럼 말하고 합리화하려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백선엽의 행위에서 반공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반공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반공주의를 내세웠던 이승만과 박정희까지 영웅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홍준과 류석춘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